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이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오늘 좀 호재가 될 법도 한데 우리 증시 그냥 강보합 정도로 끝이 났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수의 기대감에 따라 기대주가 장 초반 힘을 받는 하루였는데요. 곧이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투심이 악화되면서 상승분을 내어주고야 말았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지는 48억 달러 적자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이번 바이든 방안의 수혜 업종이 뭔지 좀 탐색하는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 어떤 업종들이 좀 눈에 띕니까? 네, 장 초반 보여줬던 상승분은 물론 반납하기는 했지만 이 향후 성장세가 예상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업종인데요. 증권가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킨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또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에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차 전지 관련주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오늘 기준 코스닥 시총 1위와 2위는 각각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차지하며 시총 상위주를 2차 전지주가 장악하는 하루였습니다. LNF는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증권가에서는 양사의 목표 주가를 이렇게 경쟁적으로 올려잡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은 원전 동맹이 공식화했다는 점에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보성 파워텍 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반도체 2차 전지 원전이었네요. 양국이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당초 일각에서 기대했던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까지는 불발됐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례적으로 양국이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 이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담기면서 이 외환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달러 강세가 진정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이 코로나19 봉쇄를 해지하고 경기 부양책을 펼 것이란 전망에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자극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달러 대비 원화 환율 하루 만에 거의 10원 넘게 하락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한 거죠. 지금 이건 아무래도 좀 달러 쪽에 이슈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중 관세를 조만간 인하하겠다라고 오늘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면에서 보면은 IPEF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관세는 인하를 해준 거니까 매 하나 떡 하나 줬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산 제품들 관세를 낮추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 크게 완화될 수 있거든요. 덕분에 이 달러 강세가 크게 완화가 되면서 우리 환율도 크게 하락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에도 당연히 좀 호재가 되겠지만 우리 시장에도 좀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는데요. 네, 외환 시장 안정화도 기대되고 또 코스피가 그간 계속 약세를 보여왔잖아요. 2600이라는 하방이 나름대로 견고하게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 현 시점은 메리트가 큰 구간이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통화 긴축에 대한 부담이 해소돼서 우리 증시가 완만하게 반등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의 금리는 안정되고 중국의 통화량이 확대되는 이 현재 국면에서는 미 증시보다는 우리 증시가 우위에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실적 대비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이 과도하게 하락했던 업종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조선 등을 꼽았습니다. 제가 앞서 중국 관세 인하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게 그 제품들의 중간재가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호재들 증시에도 좀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저점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움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밴드 2,580에서 2,680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물론 그렇지만 충격적인 비관론도 적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비관론이요? 미국에서 뉴욕 증시의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자산 시장이 닷컴 버블 붕괴 때보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저런 비관론의 근거가 사실 전쟁하고 물가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인류학이 달렸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저녁 중국의 디디 추싱이 나스닥 상장 폐지 여부를 표결에 붙입니다. 예. 디디 추싱은 뉴욕 증시 상장 폐지 후 해당 주식을 홍콩 거래소에 재상장해서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영진과 주요 주주가 한 48% 정도 되는데 기관도 대부분 이 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상장 폐지가 아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고요. 예. 또 우리 시간 26일 새벽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FOMC에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 축소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의사록이 공개되면 FOMC 내부에서 이를 어떤 수준까지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첫 번째 금통인데요. 증권가에선 한은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물가 상승률이 4.8%로 치솟고 또 향후 5%선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5월은 물론 7월이나 8월 또 10월까지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증시는 한미 양국 통화 정책에 주목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